자, 저번에 합의법칙, 고배법칙과 관련된 경우의 수까지만 했었고, 오늘 남은 게 일단 수업 시간에 최대한 뭐를 할 거냐, 대표 뽑기와 관련된 걸 좀 할 건데요. 자, 그게 어디냐면 52번 11번 유형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숙제가 안 나왔죠? 그래서 남은 거를 얼마 안 남았거든. 이거 다 하고 시간이 되면 뒤에 확률 기본적인 것까지 좀 하는 걸로 할게요. 11번은 사실은 뭐 대표 뽑기가 맞긴 한데 조금 애매모호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대표 뽑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자격의 대표와 다른 자격의 대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자격의 대표랑 같은 자격의 대표의 구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는 대표 뽑기를 했을 때 사건이 중복되는 대표 뽑기를 하게 되면은 같은 자격의 대표 뽑기로 간주를 해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고배법칙만 써서 계산하고 땡이 아니라 나눠요. 특정 숫자로 나누는데 왜 나누며 몇 번 숫자로 나누어야 되는지까지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근데 11번 유형에 있는 건 다 같은 자격이네 보니까. 자, 그거 얘기를 좀 해줄게. 뭐 다 비슷한데 54번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악수하는 거죠. 두 사람이 악수하는 거야. 근데 악수를 몇 번 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악수를 한다는 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총 7명이 있잖아. 악수를 반드시 2명이 하는 거지. 그러면 7명 중에서 순서가 있어. 뭐 그냥 순서도 없어. 7명 중에서 악수를 할 사람 2명을 뽑아. 왜 2명을 뽑아? 아니 2명 뽑아서 악수시키겠다는 거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일단 뽑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대표 뽑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니네가 뭔가를 뽑는 행위면 같은 자격일까 다른 자격일까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같은 자격이냐 다른 자격이냐를 구분짓는 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건이 중복되냐 안 되냐예요. 다시 사건이 중복되지 않으면 다른 자격입니다. 사건이 중복되는 대표 뽑기를 하게 되면 같은 자격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사건이 중복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A랑 B를 뽑아서 악수를 하게 했어요. 그럼 한번 사건 하나 생겼죠. 근데 어떤 사람은 B를 뽑은 다음에 A를 뽑게 해가지고 악수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A, B가 악수했다는 사실이 결과물이 똑같죠. 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건이 중복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건이 중복되는 대표 뽑기는 무슨 자격이다? 다른 자격이 아니라 같은 자격 대표 뽑기이다. 됐니?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자, 그럼 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 같은 자격의 대표 뽑는 계산은 필연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분자에다가 다른 자격의 대표 뽑기 식을 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분자에는 다른 자격의 대표 뽑기 2명을 하는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니? 2명을 뽑으면 돼. 몇 명 중에? 7명 중에. 그럼 첫 번째 사람은 7명 중에 뽑고 두 번째 사람은 남은 6명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지. 근데 자격이 같을 때에는 나누기를 한다고 그랬죠? 왜 나눌까요?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건 하나, 이거 사건 하나를 두 개로 치지 않고 하나만 치고 싶은 거야. 중복되는 건 더 세지 않는 게 경우의 수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나누는 과정이 2 나누기거든. 나누기 2거든. 그래서 나누기 2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원래는 잘 들으세요. 공부할 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정확하게는 2 곱하기 1로 나누기를 하셔야 돼. 근데 나누기 2나 2 곱하기 1로 나누기를 하나? 계산은 같지. 근데 왜 곱하기 1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A를 뽑고 B를 뽑는 경우와 B를 뽑고 A를 뽑는 경우가 중복이 된다고 했잖아. 자, 잘 들어보세요. 중복되는 사건이 이렇게 두 덩어리가 생겼죠. 근데 논리적 연결성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게 하필이면 순서가 어때? A 뽑은 다음에 B를 뽑고 B 뽑은 다음에 A를 뽑았다지. 근데 니네가 앞에서 문제풀이 해봤을 때 A 다음에 B를 배치하고 얘는 B 다음에 A를 배치했어. 이런 걸 언제 해봤어? 한 줄 나열하게 할 때 해봤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
1등, 2등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한 줄 나열하기를 했을 때 우리 경우의 수를 어떻게 했냐면 5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했죠. 그거 알잖아요. 기본 문제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A 다음에 B가 왔습니다. B 다음에 A가 왔습니다. 라고 나열을 할 수 있는 사건의 계산이 어떤 거였냐면 2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경우의 수 했을 때 저런 식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 파란색 동그라미 한 거를 뭐라고 해석한 거야? 2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한 경우의 수. 즉 계산했을 때 2 곱하기 1이라고 했던 그 한 줄 나열하기의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한다. 어디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분모에다 나누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나눈다고요? 중복되는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누기라는 계산 과정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이건 연습이야. 이 문제랑 관련 없는 거. 7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을 뽑으면 계산 어떻게 했어? 분자에는 똑같이 뭐를 써요? 다른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경우의 수를 써요. 잠깐 2명이니까 7 곱하기 6이라고 했고 이번에 3명이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썼어. 분모에다 뭘 쓰는 거예요? 중복되는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돼. 아까는 2개가 중복되니까 2라고 했으나 그게 뭐랑 계산 과정이 똑같다고 했어? 뽑힌 이 2명이 한 줄 나열하기를 하는 경우의 수, 즉 2 곱하기 1과 동일한 수치를 갖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아까 나누기 2라고 외우면 인간들이 뭐가 잘못된다고 했냐면 니네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2명의 같은 자격의 대표니까 2로 나눴다고 이상하게 외우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3명의 같은 자격의 대표 뽑게 되면 3으로 나눈다고 잘못 공부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뭘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뽑힌 두 대상끼리 한 줄 나열하기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만큼만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논리과정상 3명의 같은 자격이면은 그 뽑힌 3명 가 한 줄 나열하기 하는 새롭게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경우의 수 뭡니까? 3명을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지? 그래서 6으로 나눠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대충 공부하는 거 난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6개가 중복되는지는 써봐야 되겠지만 보나 마나예요. A, B, C를 한 줄 나열하기 했을 때는 6개밖에 안 되니까. 여섯 개지. 저 6개가 싹 다 어떤 거야? 중복되는 거야. 계주 대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계주 대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그 7명 중에서 뽑힌 대표가 A, B, C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똑같죠. 이렇게 중복되는 게 몇 개나 생겨? 6개나 생기는 거야. 근데 그 6가지 사건이 하필이면 아까랑 이 파란색 글씨랑 똑같은 거야. 2개가 나타났는데 이 2개를 세는 경우의 수가 뭐랑 같아? 두 녀석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BC를 한 줄 나열하게 하고 있죠. 일일이 써가면서. 그래서 여기 와야 되는 게 뽑힌 3명이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알겠지? 그럼 4명이면 뭐로 나누면 돼? 4, 3, 2, 1로 나누면 돼요. 이해됐죠? 구조적인 이해는 하고 써먹어야지. 3으로 나누면 혼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답은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냐? 21이지? 자, 이 문제의 답은 21이야. 그러면. 자, 후딱 써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상 봤을 때는 자격이 같냐 다르냐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사건이 중복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문맥상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한글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격이 같다 다르다에 대한 한글적인 해석은 뭐야? 얘네들이 왜 자격이 같다 했어? 계주 대표 3명이라고 했잖아. 계주 대표라는 자격이 3명이다 어때요? 동일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았어. 자격이 다르지. 근데 본론적으로 한글 공부해서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은 자격이 아니라 이렇게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았을 때 왜 다른 자격인 거는 이미 말에 나와 있잖아. 자격이 다르잖아요. 반장, 부반장, 서기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사건이야? 이건 A가 반장이고 이건 C가 반장인데 어찌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죠. 지금은 중복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자격이 같냐 다르냐의 본질적인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문제에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
청소당번 2명을 뽑을 때 이런 거 말장난 갖고 아 이거는 같은 자격이고 이거는 다른 자격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말장난으로 물론 확인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대놓고 안 알려주는 문제가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같은 자격인지 다른 자격인지를 좀 구분 짓는다면 어떻게 같은 자격이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을까요? 악수를 해야 되는 사람 2명을 뽑는 거라 했지. 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같은 인간이지. 악수를 하는데 얘랑 얘가 악수를 하는데 자격이 다를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왕이고 얘가 부하니까 뭐 얘가 더 그게 높으니까 왕이 부하한테 악수하는 거랑 부하가 왕한테 악수하는 거랑 다른 사건이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악수를 해야 된다라는 자격 자체가 두 대상이 동등한 거지.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미건조하게 배우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악수를 한다라는 사실은 동등한 자격에 악수를 할 사람 자격이 같은 사람 대표 2명을 뽑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어찌하여 이걸로 나누고 어찌하여 이걸로 나누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배우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경우수를 공부하면 순혈조합이라고 따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경우수에서의 새로운 개념은 거의 없어. 중학교 2학년 거 그대로 갖다 써요. 근데 애들이 잘 못해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시험 보면은 경우에서 확률 쓸 일이 없어. 중3 과정에.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다 했지. 고등학교 1학년 언제 나오는지 알아?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야. 갈 길이 멀었죠? 세월이 길지 않아 거기까지 가자니. 그러니까 애들이 감이 엄청 떨어져. 근데 최악은 이제 뭐겠어. 시험 대비 기간에 이제 제대로 안 해놓고 까먹는 건 어쩔 수 없어. 니네는. 내가 얘기하잖아. 수학만 공부하지 않으니 한 1년쯤 뒤에 공부했다 치자. 아니 이걸 왜 몰라? 이런 얘기 안 해 나는. 근데 처음 해놓을 때만 잘해놔야 돼. 니네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시험 기간 요번밖에 없어. 그 뒤로 근 1년 교육과정을 보면 근 2년이죠. 2년 동안에 니네 경우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애들 되게 어려워요. 알았지? 자기가 특히 진로가 문과 쪽이다. 잘해놔야 돼. 왜? 확률과 통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12번은 자격이 다른 대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참고로 11번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싹 다 자격이 같아요.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보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11번 유형은 다 자격이 같은 거밖에 없어 보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네. 자, 무튼 그건 그렇고 12번 유형은 자격이 다릅니다. 자, 다른 게 같은 거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왜? 자격이 다른 건 중복되는 일이 얘처럼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더 쉬워. 자, 한번 보자. 조금 조건이 있는 걸 한번 뽑아봐야 되겠는데 문제부터 다 거기 있어. 59번을 한번 해볼까? 바로 할게. 5명이 있대요.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이미 자격이 다르다고 대놓고 홍보하고 있죠? 이건 쉬운 겁니다. 그러면 현정이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인데, 자, 말장난 해주시면 돼. 만약에 현정이가 회장에 뽑혀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회장 자리에다가 현정이를 앉혀놓고 경우수를 때리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남은 부회장과 뭐였지? 총무 자리에는 5명 중에서 현정이를 이미 배치했으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 4명이 남았죠. 남은 4명 중에 1명 배치하고 3명 중에 1명 배치하면 끝나. 근데 이거는 다른 자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지금 말한 건 뭐였지? 현정이가 회장인 경우라고 했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현정이가 뽑혀야 된다고 했지 반드시 회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다른 사건은 뭐가 있을까? 아니, 당연히 현정이 부회장을 뽑혀도 되잖아. 현정이가 총무가 돼도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하면 돼? 4명 남았잖아. 현정이 써먹었으니까. 그럼 회장은 3명 중에 1명 뽑고, 총무는 남은 3명 중에 1명 뽑고. 똑같죠? 얘도 똑같겠죠?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이렇게 곱하기지?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똑같이 12가 된다. 자,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쓰면 돼요? 이 사건들은 별도로 발생하는 사건, 즉 다시 잘 들어야 돼.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을 고배 법칙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연달아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죠. 왜? 현정이가 회장에 뽑혔으면은 끝났지 거기서. 왜 갑자기 부회장으로 바꿔? 회장 뽑은 사건하고 부회장으로 뽑힌 사건이 동시에 연달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서상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다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자, 정리하면 넘겨보시고 뒤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 왜 이게 자격이 같으며 왜 이게 자격이 다르며 이런 거 분석하는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자, 됐니? 아까도 말했지만 자격이 같은 게 헷갈리나? 자, 다음 거는 64번 한번 해볼까? 천천히 읽어봅시다. 남자 5, 여자 2이 있다. 자, 오늘 뭐라고 했어요? 3명의 대표야. 자, 자격이 구분이 안 지어져 있지. 같은 자격입니다. 오, 긴장 타야 돼. 근데 여학생이 반드시 한 명만 뽑혀야 된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반드시 여자가 뽑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중요한 사실이 뭐야? 한 명만이죠? 그럼 여자가 한 명을 차지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세 자리 중에 여자가 먼저 뽑혔어. 여자 몇 명이야? 2명이잖아. 그럼 여자가 한 명 차지하는 경우,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 수는 F 학생, G 학생 2명 중에 한 명을 배치하면 될 것이고. 맞아. 그 다음에 남은 2자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가 차지해야 되겠지. 근데 잘 봐야 돼. 저기 남자는 5명이잖아. 그럼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돼? 5명 중에 한 명을 뽑고 4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되겠지. 근데 뭐가 빠졌죠? 저기 뽑힌 남자 2명은 자격이 어때요? 같은 자격이다. 따라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1로 나눠야지. 알겠니?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죠. 남자 뽑힌 2명은 자격이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건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겠지. 자, 따라서 전체 계산 가격은 이거 얼마야? 10이죠 10? 10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은 애들이 어떤 얘기를 이제 하냐면 선생님 여자가 먼저 뽑힌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여자를 뽑게 하고 여기다가 남자 뽑는 건 안 돼.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20개인데요. 선생님 여자가 마지막에 뽑힌 건 안 돼요? 남자를 먼저 2명을 뽑고요. 근데 이것도 계산해보니까 20개인데 이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별도 사건이니까 다 더해서 60까지 아니에요? 물론 보기엔 없죠? 이건 왜 틀렸어? 이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뽑히고 있는 대상들은 다 특징이 어때요? 셋이 다 같은 자격이잖아. 내 말은 이거야. 여자를 첫 번째로 뽑으나 두 번째로 뽑으나 세 번째로 뽑으나 이 셋은 어차피 같은 자격인데 이거랑 이게 사건이 달라? 여자를 첫 번째 뽑으나 마지막 뽑은 게 사건이 달라? 뽑힌 결과물만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 남자가 A, B, C, D였지? A, B 뽑았어? 여자를 F를 뽑은 거야. 근데 순서만 바뀌었다고? 여자를 F를 뽑고 남자랑 A, B를 뽑은 거야. 이거랑 이게 다른 사건이야? F, A, B가 뽑혔다는 사건이 똑같잖아. 뭔 C형 체벌을 했는지 알겠어요? 이거랑은 중복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안 해도 될 사건을 뻘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셋 다 자격이 구분이 지어져 있었다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으나 지금은 중복된단 말이야. 이것만 봐도 벌써 보이잖아. A, B 남자 뽑힌 거, F라는 여자가 뽑힌 거 같은 사건이지. 심지어 자격도 같잖아. 그럼 중복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계산은 여기서 멈춰야 돼. 옛날에 이런 애가 가끔 있어서 나한테 똥꼬집을 벌여가지고 겁나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안 쓰고 설명해줬어. 근데 못 알아들어 자꾸. 순서가 다른데 왜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지? 아니 말 잘못했다.
순서가 다른데 다른 사건 아니냐 자꾸 이러는 거야. 자기는 아무리 봐도 60개래. 그래서 영어를 써줬더니 그러네. 이렇게 된 거야. 뭐 헷갈리는지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지. 정리하시고. 자, 14번 유형. 경우의 수 문제에서 도형 잘 나와요. 원래 여기 수직선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수직선이 없네. 내신 대비 교재 있으니까 그때 와서 얘기하자. 조금 아쉽네요. 없어가지고. 자, 핵심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도형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선분의 개수,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선분을 만든다라는 게 어떤 일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게. 자, 이해만 하세요. 이건 이미 니네가 과거에 선분의 표기법을 공부하면서 잘 봐. 선분 A, B 이렇게 쓰지? 둘이 같다고 이미 중1 때 공부하지 않았니? 해석해 볼래? 얘는 뭐야 그러면? A에서 B로 연결하고 얘는 B에서 A로 연결하고 중복돼요? 아니면 중복되죠. 그래서 니네가 중1 때 이미 공부했어. 그럼 중복되면은 일단 뉘앙스상 뭐야? 다른 자격은 중복되는 사건이 없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같은 자격. 근데 왜 같은 자격 몇 명이야 그러면? A, B를 뽑았잖아. 선분을 만들기 위한 꼭지점 2명을 뽑았죠. 그래서 선분을 긋는다는 행위는 같은 자격 대표 몇 명을 뽑은 거다? 2명을 뽑은 거랑 똑같아. 이게 결론 짓는 거야. 무슨 말하지 않니? 그럼 삼각형 만드는 건 어떻게 해서? 똑같아. 삼각형 ABC를 만들 수 있는 사건은 A, B, C 어느 거 하나씩만 골라가지고 연결하면 동일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드는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자격의 대표 이번에 몇 명을 뽑아야 돼요? 3꼭지점을 뽑아야 되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 계산 방식은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연결 짓는 겁니다. 뽑힌 꼭지점은 자격이 어때요? 같지. 무슨 꼭지점이 자격이 다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뭐 66번이랑 67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할 수 있을 것이고 좀 헷갈리는 건 이제 68번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자주 나오는 게 68, 69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8을 한번 해볼까? 자, 위의 직선은 점 4개, 아래 직선은 점 5개. 삼각형 나왔네요. 자, 그런데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 이게 자, 점이 전체 7개죠? 9개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원 위에 9개의 점이 찍혀 있으면 삼각형 만드는 건 이거라고 했잖아. 같은 자격에 대해 생각하면.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면 9개의 점 중에서 같은 자격의 점 3개를 뽑는 거야.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자 아까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이면 뭐로 나눈다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냥 쉬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얘는 변수가 생겼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한 직선 위에 점들이 각각 모여 있어. 이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져. 예외 없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져. 근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뭐니? 니네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언제 봤어 지금? 피타 말고 1차 함수 문제에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 문제 풀어보지 않았나요? 내신 대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 안 돼. 그러지 않다면 무조건 만들어져. 한 직선 위에 이미 세 점이 곡선이잖아. 직선 따위 없죠. 근데 얘는 한 직선 위에 5개나 있고 4개나 있어. 그럼 뭐를 조심해야 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추려내야 돼. 이거 풀이 많다. 근데 잘 들어라. 그냥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9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같은 자격의 대표 뽑기로 식을 먼저 세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한다? 실제로는 그림이 이거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를 따로 계산하는 거야. 언제 안 만들어져?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끼리만 연결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럼 첫 번째, 요 직선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몇 개 뽑는다고? 3개. 자, 따라서 4명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을 뽑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은 뭐예요? 안 만들어지는 사건 추려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5명 중에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을 뽑아요. 됐니? 이거 계산하면서 하고 이거 계산하면 10개. 그럼 지금 찾은 거 뭐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서 빼면 돼 그러면? 모든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한 요 사건에서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사건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 안 했네. 얼마냐? 3, 3, 9 자 3, 4, 12 12 곱하기 7은 84? 맞지? 따라서 84가지에서 안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몇 가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4개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2개 해가지고 걸 몇 개야? 70가지입니다. 이거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풀이야. 다른 풀이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니네한테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구나. 자,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다만 다양한 생각을 좀 하는 게 또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야 그림 무시하고 나는 그냥 9개 중에 3개 뽑아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만들래. 근데 실제로 그림에다가 반영을 해보니까 4가지 사건하고 10가지 사건 안 만들어지네? 그럼 그거는 뺄랜다. 그렇게 해서 그랬잖아. 다른 풀이는 뭐가 있냐면 저렇게 빼는 게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직접 찾아볼래. 어떻게? 안 되는 삼각형을 빼는 게 아니라 직접 세볼래. 이런 거야. 답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어떻게 점을 택하면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질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봐. 방금 이미 경험했잖아. 한 직선에 있는 3점을 뽑으면 무조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않을 때가 언제야? 점은 일단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이것도 난 중요하다 생각해. 3점 중에서 L에서 M에서 2개를 뽑아서 연결하면 무조건 삼각형이죠. 맞아? 이해됐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100% 삼각형. 왜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지 않잖아 지금은. 지금 내가 말한 걸 경우의 수로서 반영하는 거야. 질문. L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사건이에요? 점 4개잖아요. 그럼 4가지 사건이에요. 헷갈리는 게 이거야. 5명 있죠? 2명을 뽑는 거네? 자, 항상 생각해야 돼. 대표 뽑기제요. 뽑는 건 같은 자격인지 다른 자격인지 항상 머릿속에서 의심해야 돼요. 여기 2명을 뽑는 거는 무슨 자격이죠? 점 2개 연결하면 뭐 만들어져? 선분. 아까 내가 선분은 같은 자격이라고 했잖아. 아니? 같은 자격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알겠죠?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뽑힌 2점 연결하는 거 선분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같은 자격이지. 따라서 식 쓸 때 5명 중에 같은 자격 2명 뽑는 계산 과정을 해야 돼. 해야죠 당연히. 왜 곱하는지 알겠지? 2점 뽑고 연달아서 2점 뽑고 있으니까. 마음되네. 또 뭐 있어? 반대로 뽑아도 되잖아. 어떻게? L직선에서 M직선에서 만약 식 써보자. 같은 자격인 거 알겠죠? L직선 4개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습니다. M직선은 점 5개 있습니다. 곱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야? 10 곱하기 5죠? 10이 아니구나. 6 곱하기 5구나. 그럼 30이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동시 발생이 아니지. 어떻게 동시 발생하냐 이게? 더해야 돼. 나왔지?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자, 빨리 정리해봐. 시간이 줄 테니까. 잘 나와 저거. 저기에서 그림이 변형돼서 나와. 변형돼서. 이런 분석력을 따진다는 게 힘든 거야. 경우에서. 어떨 때 생길까? 또는 어떨 때 안 생길까? 이런 사고방식을 좀 해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경우에서. 도형 하나 더 풀어줄 거야. 뒤에 있는 71번.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그냥 본인들이 해오십시오. 따로 오늘은 풀어두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71번을 하나 더 해줘요. (71번도요) 지금처럼 풀이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럼 뭐야? 무작위로 뽑고 그 중에 안 만들어지는 걸 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저거야. 어떨 때 만들어질까를 대분류를 해놓고 그 사이에서 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야. 오늘은 요거는 두 번째 풀이로만 한번 해볼게. 그럼 나의 의견은 핵심이 뭘까요? 이 그림에서 자 71번 말하는 거야. 이 71번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대분류를 해야지만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질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봐요. 나는 좀 연구를 해보겠다. 여기 썼던 풀이로 한번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집에서 숙제할 때 해보면 참 좋겠죠? 원장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 다 평행선이지? 평행선 변형이 만들어지는 개수를 물어봤죠? 어떻게 직선을 택해서 연결하면 평행선 변형이 만들어질까요? 가로줄 3개가 있지. 가로줄 3개 중에 2개를 택해. 예를 들어서 얘를 택했어. 그 다음 대각선 방향이지만 세로줄이라고 할게. 세로줄 4개 중에서 반드시 또 몇 개를 택해야 돼? 2개를 택해. 그럼 연두색과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 평행선 변형 됐죠. 맞아요? 그럼 잘 봐. 지금 내가 두 번째 풀이 한다 했지. 어떻게 선택해서 만들면 평사가 만들어질까를 분석하고 있어. 연두색을 내가 뭐라 했죠? 가로줄 3개 중에서 2개를 택한다고 했어. 자, 택하는 건 뽑기입니다. 뽑기. 그럼 또 의심해야죠. 같은 자격일까? 다른 자격일까? 이것도 다른 자격, 이것도 같은 자격이야. 왜? 지금 평사 하나 만들었잖아 여기. 내 의견은 야 이거 뽑고 이거 뽑으나, 이거 뽑고 이거 뽑으나 같은 평사 아니니? 예? 그리고 막말로 이게 선분이잖아 평사에. 아까도 말했지만 선분은 같은 자격이고, 예? 이거 연결하고 이거 연결하나, 이거 연결하고 이거 연결하나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다른 평사가 만들어져? 같은 평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자격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따라서 연두색 글씨 쓴 거, 연두색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3개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니 빨간색도 동일한 과정입니다. 세로줄 몇 개 있죠? 4개 있죠? 4명 중에서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해야 되겠지. 더하기 하나 안 되는 이유는 연두색 선택하고 연이어서 빨간색을 선택해야지만 평사가 만들어지잖아. 자, 연속 사건으로 발생하니까 고백 법칙을 해야 되겠죠. 3, 6, 18이면 됐나? 자, 그래서 얘도 결국엔 같은 자격이다. 자, 다 적으면 확률 조금만 하고 갑시다. 오늘은 그 은수도 내일 축구 거기 안 가잖아. 내일 오다 못 고친 것 때문에 조금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뭐 할 거 있어 내일? 시간이 안 돼요? 학원은 따로 없잖아. 아니면 공부할 거 갖고 와서 스카이에서 좀 공부를 하든지 나랑 보충을 하든.
시험이 이렇게 크게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까먹었어. 저번에도 안 와가지고 그래. 저번에 얘기했나는지 한 2시간 정도만 질문 교재 질문. 왜냐면 제가 미니도 못 보면서 같이 뭐 같은 시간은 아니어도 되니까 쟤는 점심 챙겨놓고 미나 1시 오기로 했나? 네. 시간을 크게 부여받지 않으니까 내가 내일 5시에서 1시까지 있을 거거든. 그리고 주말에 원래 저 화목토발을 그 최상위 수업 했었잖아. 근데 지금 수업 시간에 우리 하고 있어가지고 주말에 그 수업은 안 들어도 돼. 굳이 그냥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이거 끝나거든. 그리고 너는 확률 기본만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굳이 안 오늘 하라고 한 것만 숙제해놓으면 그 뒤에는 굳이 안 풀어도 돼. 그래서 어쨌거나 토요일날 나와서 그 최상위 듣는 건 필요 없어. 너는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고 여기 비강실에서 질문해줘. 그러니까 고치는 시간을 좀 갖자. 예. 언제쯤 다녀야겠어? 영어. 영어 고충 있어? 몇 시쯤 끝날 것 같아? 여유 있게 잡아. 2시 전에 끝날 것 같아? 끝나는 대로 바로. 자, 확률 합시다. 기본만 하고 갑시다 오늘은. 자, 확률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농구 같은 거 보면은 자유투 성공률 이런 거 있죠? 뒤에 뭡니까? 실제로 슛을 한 횟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투를 총 100번을 던졌어. 100번을 던졌는데 72번을 성공했어. 여기다가 100번율을 곱해가지고 그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72%. 이렇게 하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중2 때 확률은 퍼센테이지를 하지 않아요. 그냥 분수 계산에서 끝나고 약분만 해가지고 분수로 나타내는 게 확률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 100이 뭐라고 했니? 전체 시도한 횟수, 전체 사건이야. 100번, 100가지 시도. 그 중에 72가지 횟수를 성공을 했다. 즉 내가 원하는 성공한 경우의 수가 72가지라고 쓴 거지. 그래서 확률의 기본 공식은 전체 사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사하는 게 뭔지 알겠어? 확률 계산할 때 경우의 수 2번 계산. 그럼 또 이제 뭐 어떤 뉘앙스가 딱 느껴져? 앞에서 경우의 수 계산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확률을 자연스럽게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왜? 2번 해야 되잖아. 자, 그런 게 이제 대원칙이고 확률도 마찬가지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야? 확률끼리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더하면 돼요. 확률끼리도 동시에 발생하는 연속적인 사건이다. 곱의 법칙 똑같이 해도 된다. 라는 것까지 그냥 그 경우에서 그대로 따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새롭게 할 얘기는 그닥 없고 좀 세부적으로 다른 건 개념적인 거지 아무래도. 자,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퍼센테이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확률은 전체 100번율로 따지면 100%가 최대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라는 걸 퍼센테이지로 하지 않고 그냥 분수값으로 나타내면 값이 얼마겠니? 어느 값에다가 100%를 곱해야 100이 나와? 1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확률 입장에서는 전체 확률은 안 많고도 1이야. 전체 확률의 합이 1이야. 그럼 예를 들면 확률의 합이 1일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을 P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자유투 성공률이 100분의 70이야. 그럼 자유투를 실패할 확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상으로 1-P라고 적혀 있어. 보통 개념 문제. 그걸 우리가 좀 이따, 오늘은 안 하겠지만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요. 여라는 건 남을 여자야.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나머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봐. 내가 원하는 사건은 원래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었어. 100분의 70이. 근데 1에서 뺐어. 그랬더니 무슨 확률을 계산했지? 실패할 확률을 계산했지. 근데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그럼 성공할 확률 입장에서는 실패할 확률은 나머지 사건이야. 실패할 확률 입장에서도 성공한 확률이 무슨 사건이야? 나머지 사건이야. 그래서 남을 여자를 써가지고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말이 거창하지만 반대되는 사건, 즉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알겠니?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1번 문제 잠깐 보시면 개념 문제잖아. 자, 1번은 맞나? 전체 사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 했으니까 1번은 정의가 맞아요. 2번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죠. 0%를 그냥 숫자로 나타내면 얼마야?
0이지. 아니 얘들아 0에다가 100% 곱해야 0 나오잖아. 따라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빵이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잘 들어보세요. A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1-스키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거기서 1-P라고 써 있으니까 맞지? 답 두 개라고 했으니까 4번 5번이 되거든요. 자 4번은 왜 틀렸죠? P라는 건 특정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하셨어. 야 사건의 확률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써있잖아. 이거 왜 틀렸죠? 100%일 수도 있잖아. 여기 동호가 빠져서 틀린 거지. 0은 가능성이 있죠.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둘 다 뭐가 있어야 돼? 동호가 있어야 돼. 자 5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확률은 암만 커봤자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답은 4번 5번이고 자 여기는 앞에는 일행할 수 있겠네. 자,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뒤에 보면 그림 하나 나와 있잖아요. 7번하고 8번이 있는데, 자, 그림은 생각보다 쉬워. 오히려 이걸 왜 틀리냐면, 도형 넓이 계산을 못해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아요. 자, 8번 그림 예를 들면 그거 언제 많이 봤어? 1학년 때 원가분치골 할 때 많이 했죠. 일단 도형의 넓이와 확률의 관계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어떤 다트판이 있는데 넓이가 4배인 다트판이 있어. 던지는 사람의 실력과 컨디션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다트판에 맞힐 확률과 요 다트판에 맞출 확률은 산술적으로 몇 배로 증가하는 거야? 4배로 증가한다라고 어림짐작이 가능하지. 그래서 개념상 나와 있는 게 확률을 도형의 넓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성비례하니까 넓이가 4배면 확률도 4배로 커진다라는 개념을 써서 도형의 넓이가 곧 확률과 같다라고 그냥 직관적인 풀이가 가능해요. 자 그럼 니네가 찌러봐야 되는 건 넓이겠죠. 한 발 쏴서 5점에 맞아야 되는데 자 5점은 가운데 땅에 있잖아. 이걸 넓이를 계산 못해서 틀리고 앉아있다. 거기 보면 다 길이가 같죠. 여기 이렇게 거기 보면 전체가 6cm니까 다 2cm씩인 거 문제 없지? 그러면 확률은 전체 사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 했어요. 전체 사건은 어디 계산해야 돼? 전체 넓이지. 파이 r 제곱 때리면 반지름 6짜리 원이니까 36파이고 여기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계산 못한다는 게 난 참 미치겠어. 바로 하자. 이 원에서 요 원 빼면 되죠. 자, 이 원은 반지름 4 맞습니까? 파이 r 제곱 때리면 4파이. 아,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여기 비어있는 거는 반지름 2cm짜리니까 4파이가 되겠지. 자, 파이는 날라가고 36분의 12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넓이로 하는 거야. 물론 원 3개가 다 닮음이기 때문에 저번에 했었던 닮음비를 이용한 넓이의 비를 써도 돼요. 길이가 안 나와 있으면 그렇게 계산해야 돼, 실제로. 오케이? 근데 지금 넓이를 직접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